살아 움직이는 그림, 최첨단 미디어 기술과 미술이 함께하는 장르, 매체 예술이라 불리는 미디어 아트입니다. 1,900여 점 정도의 소장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도 저희가 가진 대구미술관의 소장품을 선보이기 위해서 준비한 전시입니다. 벽과 바닥, 텔레비전 화면이 도와집니다. 렌즈에서 쏜 빛이 부시자 물감입니다. 여기에선 기술이 곧 새로운 미술 기법인 셈이죠. 미술이라고 하면 보통 회화를 많이 떠올리시는데요. 뉴미디어 작품과 사진처럼 다양한 현대미술의 형식을 확장하고 실험했던 작품들을 이번 전시를 통해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캔버스가 아닌 텔레비전이, 붓이 아닌 카메라가, 물감이 아닌 빛과 영상이 미술이 되는 영역. 회화 아닌 미술 작품이 관람객들을 기다립니다. 여기 대구미술관에서 말이죠. 미디어 아트의 거장 백남준은 다른 것을 맛보는 것이 예술이라 했습니다. 익숙함이 아닌 다른 것에서 찾아낸 예술은 어떤 맛일까요? 오늘은 우리도 색다른 미술을 맛보려 합니다. 미술의 영역은 생각보다 넓고도 깊거든요. 대구미술관이 오픈한 이후에 선보였던 소장품 중에 회화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미술관이 가진 작품 중에 회화가 아니라 다양한 뉴미디어 작품들, 미디어 작품들도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이러한 전시를 하게 되면 많은 연구와 더불어서 이러한 작품들을 어떻게 보존하고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심도 있게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회화 아닌이라는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부터죠. 매회 새로운 주제로 소장품 기획전을 선보여 왔는데요. 장르를 아우른 다양한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특정 방향으로 계속 모은다기보다는 그 시기에 필요한 작품들을 수집 방향을 정해서 연구하고 또한 전시로 선보였을 때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전시를 선보일 수도 있습니다. 전시를 통해서 또는 여러 연구를 통해서 꼭 필요한 작품들이 그해마다 생기는데 그때마다 수집 방향들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독특합니다. 작품의 장르는 미디어 아트. 회화 아닌 작품들로만 모았는데요. 2023년 세 번째 소장품 기획전, 이름 그대로 회화 아닌 작품전입니다. 미디어 아트의 시작과 그다음에 변천 과정 그리고 현재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초창기 작업부터 현재까지의 작업들을 다양하게 소장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구미술관은 대구현대미술제에 출품된 박형기 작가의 작품부터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젊은 작가의 뉴미디어 작업까지 다양하게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미디어 아트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될까요? 전시를 기획한 박보람 학예연구사는 미디어 아트의 과거와 오늘을 작품에서 풀어냈습니다. 저희 대구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1899점의 작품들 중에서 뉴미디어와 사진작품을 선정하여 세 가지의 주제를 통해서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가장 고심했던 부분은 작품 선정입니다. 과거 대구현대미술제부터 한국현대미술사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뉴미디어와 사진 작가들 중에서는 미술사적인 맥락과 함께 보아야 하는 작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작품은 각각의 주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확장하는 눈, 두 번째 주제는 펼쳐진 시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경계 없는 세계입니다. 첫 번째 주제 확장하는 눈은 비디오 아트의 탄생을 알린 백남준을 포함하여 매체를 통해 미술의 형식적 실험을 했던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주제 펼쳐진 시간은 뉴미디어 예술이 등장하면서 가장 두드러진 특성인 시간성에 주목합니다. 마지막 주제 경계 없는 세계에서는 가상과 실제의 경계가 불명확해진 예술 세계와 미술의 형식적 실험을 했던 작가들을 소개합니다. 작가들은 미술의 영역을 캔버스 안에만 두지 않았습니다. 비디오 아트의 창시자인 백남준 작가,
그는 텔레비전을 예술의 도구로 삼은 첫 작가입니다. 처음에 백남준 작가님이 비디오 아트를 소개한 것은 60년대 중반이지만 백남준 작품 세계가 공식적으로 소개된 것은 80년대 중반입니다. 박형기 작가님은 1977년 비디오 아트를 시작을 하셨었고요. 저희 전시장에 함께 나와 있는 이강소, 그리고 위에 전시되고 있는 김영진, 박형기 이 모든 세 분이 1978년 대구 현대미술제의 비디오 아트 섹션을 통해서 이미 비디오 작품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이후 뉴미디어와 예술의 만남은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여러 가지 매체를 바탕으로 입혀진 그림과 소리는 작가가 상상하는 새로운 공간과 시간을 만들었는데요. 비디오 아트 출현 이후 뉴미디어 아트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기존의 회화나 조각과 같이 전통적인 매체 장르의 특징인 공간 예술과 달리 시간이라는 동시성을 포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순차가 아니라 비선형적인 시간까지도 포착하는 이러한 특성을 두 번째 섹션으로 하여 관람자들과 공감하고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경계를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된 작가들. 여기 오정향 작가도 자신의 시간을 펼쳐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미디어아트의 역사나 혹은 경향을 정리하는 안에 제가 들어가게 되니까 좀 얼떨떨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정향 작가는 사람의 기억을 소재로 과거의 공간을 엽니다. 그의 시간에 초대받으면 지난날의 추억을 떠올리게 되죠. 사실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컴퓨터나 사진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는 좀 다른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감정이나 풍경 그리고 냄새까지도 기억에 모두 담기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하고 현재의 나의 기준으로 기억들이 조금씩 좋은 의미에서 왜곡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기억을 끄집어내서 또 어떤 이야기를 가진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제가 다시 듣고 작품으로 만드는 거라서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대구미술관에 소장된 오정향 작가의 작품 기억 재생을 위한 환등상입니다. 그의 시간에서 여러분이 떠올린 기억은 무엇인가요? 제 작품에 들어가 있는 이야기는 사실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이야기인데요. 그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역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생활의 공간이었어요. 우리가 살아온 시간의 이야기는 그곳에 여전히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 안에서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곳, 그리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이나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시고 이 기억을 내가 나중에도 또 기억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이라는 시간은 사람 마음에 저장된 지난날의 희로애락, 보는 사람의 삶이 녹아들어 그의 작품은 유독 따뜻합니다. 오정향 작가님의 작품은 인터랙티브 뉴미디어 작품으로 가장 관람객과 상호작용하는 것이 특징인 작품입니다. 특히 이 작품에서 보이는 재개발된 어느 허름한 아파트 내부에 누구나 흔하게 기억하는 그 기억들을 상호작용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요. 합성한 그림이라든지 애니메이션이 같이 구동되면서 관람자가 작품의 의미를 완성하는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이 작품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술이 어떤 이야기를 전달할 때 현대기술이 막 빠르게 변화하는 것에 발맞추어 가야 또 관람객들한테도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이런 기술융합 예술들은 조금 차가운 느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풀 때도 혹은 전달할 때도 조금 따뜻한 감성을 가미해서 보시는 분들이 부담스럽지 않고 경계하지 않도록 미디어아트가 기술과 예술을 함께 가져가는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시간도 소재가 되는 미디어 아트의 세계. 이제 작가들의 표현은 가상과 실제를 넘나듭니다. 편집과 합성이라는 정교한 기술은 영상과 사진 속 시공간에 대한 경계를 허물어 버립니다. 제가 소개하고 싶은 작품은 전소정의 광인들의 배라는 작품입니다. 지금 뒤에 보이시는 저 네덜란드 화가의 작품과 한 우루과이 소설가의 동명의 소설 광인들의 배라는 제목에서 착안한 이 작품은 전소정 작가님이 난민처럼 이동하는 자 그리고 배척당했던 광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그동안 소외당했거나 배척당했던 광인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탐구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이 작품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노트북만 있어도 예술을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덕분에 미술의 영역은 무한대로 열렸습니다. 가상이라는 새로운 상상의 세계마저 생겨났죠. 그리고 장르의 경계마저 조금씩 모호해져 가고 있습니다. 미디어 아트를 다루는 작가의 스펙트럼도 다양해졌고 이를 바라보는 관람객의 시선도 그 태도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2019년 코로나가 우리에게 왔을 때 가장 빠르게 움직였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바로 커다란 움직임을 이루었던 집단, 바로 예술가이기도 한데요. 앞으로 뉴미디어를 활용한 이러한 예술의 진보는 계속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적인 시각예술가 카를로스 크루스티에스는 말합니다. 미술은 우리에게 신선한 시각을 제공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준다고 말이죠. 미술관에 와서 작품을 시각적으로 즐기겠다라는 마음보다는 온 마음을 열어두고 모든 감각을 열어두고 작품을 관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영상 작품에 소요되는 시간을 천천히 영화처럼 음미하시다 보면 그 작가분이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를 더 풍성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만 시간을 투자해 주세요. 회화 아닌 또 다른 장르로 바라본 미술 어떠신가요? 작가의 신선한 시각이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바라봐 왔는지 그 걸음걸음을 작품 속에서 찾아봤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세상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앞으로 그들은 어떤 시대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마지막 주제였던 경계 없는 세계에서 작가들이 열어갈 또 다른 미디어 아트가 기대됩니다.